자, 이번에도 2021년도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실시되었고요. 또 지구과학 원도 이제 커트가 다 나왔는데요. 제가 좀 늦게 찍었죠. 1등급 컷이 48점, 2등급 컷이 44점, 3등급 컷이 38점으로 1, 2, 3등급이 갈렸고요. 되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지구과학 공부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눈으로만 풀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설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갖고 왔고요. 한편 뒤에 있는 영상은 이제 약간 많이 어지러운 문제들을 모아놔서 제가 아마 설명란에다가 몇 분의 어느 문제가 해설될 것인지 다 작성을 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꼭 댓글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촬영하고 집에 와서 촬영하고 이게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지질시대에 관련된 문제죠. 이게 그러면 지질시대의 순서를 다 외워야 되고, 거기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A, B, C에서 언제 출현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길게 살았던 거는 이제 어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류는 이제 오르도비스키 때 최초로 형성된 척추동물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가 어류인 걸 알 수 있고요. B는 이제 파충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이제 중생대에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석탄기에 출현을 했다는 걸 이제 암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는 게 포유류밖에 없는데요. 최초의 포유류도 이제 중생대 때 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봐보시면 A는 어류이다가 맞고, 그리고 C는 신생대에 번성했다. 맞습니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신생대에 번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B가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신생대 때 형성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을 선택해서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게 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봤을 때 여기에 기억의 특징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빛으로 관측되지 않는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질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흑 물질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청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청력을 가진 게 이제 암흑 에너지, 바로 명확한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암흑 물질이다. A 학생은 틀렸죠. 두 번째, N으로 초신성 A1, 1A형을 관측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자명한 사실이죠. 이게 암흑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우주 팽창이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1형 초신성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B도 맞고, 현재 우주 구성 비율은 이제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이제 아까 암흑 물질이라 했죠. 그래서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A랑 B 학생이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면 심층선이 떠올려야 되는데요. 남극에서 침강해가지고 가는 심층순환이 A랑 C가 있고, 이제 북쪽에서 침강해가지고 남쪽으로 흐르는 순환이 이제 B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여기 60도에서 침강하는 거랑 만약 극쪽에서 침강하는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맨 아래 기어다니는 이 해류? 그렇죠? 심층류는 이제 남극 저층수인 걸 알 수 있고, C는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남극 중층수, 그리고 P에서 침강하는 거는 이제 북태서양 심층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A는 남극 저층수이다 하면 맞는 선지죠. 밀도는 C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크다. 틀렸죠. C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교환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디귿, 빙하가 녹은 물이 해역 P에 유입되므로 되면 B의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는데요. 해류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 밀도가 커져야지만 침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의 담수가 유입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B의 흐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음으로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크게 볼게요. 먼저 문제가 되게 긴데요. 탐구 과정에서 기역에 써져 있는 분 양쪽 끝에서 서서히 잡아당긴다. 이걸 딱 보면 이제 그 장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래 바로 선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역에 해당하는 힘은 횡압력이다. 아니죠. 아까 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에는 지층이 침식 과정으로 해당한다. 다의 과정에서 3과 같은 점토로 칼 위판을 이렇게 자르는 건데요. 그 부정압이 형성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C에서 깎여 나갔을 때 이게 융기한 다음에 융기한 다음에 이게 그 침식을 당할 때 이렇게 칼로 썰어내는 그 과정인 것 같고요. 따라서 니은은 침식 과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에서 부정압 형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긴 시간을 사이로 두고 깎여 나간 다음에 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슨 그래프가 많아서 약간 어지러울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에 누적된 융해량을 가에서 보여주고 나에서는 전 지구에 일어나는 빙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융해되는 양을 이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수 열팽창 그만큼 상승하니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면 그린란드 기역 선지에서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은 기역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 거꾸로죠. 기역 기간이 니은보다 많은 게 아니라 니은 구간이 훨씬 더 많은 걸 그냥 볼 수 있죠. 그리고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상승 편차는 2015년이 2010년보다 크다. 이제 2015년 그 아까 관측값에서 2004년 값을 뺀 값이잖아요. 근데 그 먼저 관측값이 2015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2010년보다 그러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에서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가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다. 잘못됐죠. 거꾸로 됐죠. 빙하 융해 그러니까 해수의 열팽창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 있고 나 그림 보면 그리고 위에 그 빙하의 융해가 있는데 그 만약에 둘 다 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이제 빙하의 융해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니은만 정답이 되므로 2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가 외계행성과 나 외계행성이 있는데 중심별의 광도부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 넓이가 광도에 비례하고 또한 그 중심 별과 그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기억해서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의 광도가 1.2일 때 중심별부터의 거리가 1이니까 0.0005의 광도를 가지고 있으면 중심별부터의 거리가 1, 2, 2보다 훨씬 작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 어, 단, 그 단위 시간당 면적이 받는 지구복사 에너지는 니은이 이제 그 중심별의 광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의 행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복사 에너지 양을 받게 될 것이므로 니은은 1보다 큰 게 맞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그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도와 그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는 비례하기 때문에 광도가 더 높은 나의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가 더 넓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이번 건 7번 이제 태풍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가 뭐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많아서 어지러웠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태풍의 특징상 중심의 기압이 적고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기압 배치잖아요. 그래서 중심은 낮고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도표를 가진 것이 기압 배치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B가 바로 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의 저기압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쪽과 이제 상대적인 고기압과의 바람의 세기는 그 저기압 중심에 가면 갈수록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A는 풍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기 중심의 풍속이 0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태풍의 눈에선 바람이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A는 이제 풍속, B는 기압, 마지막으로 있는 게 강수량이죠. 그래서 C는 강수량인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강수량이다. 틀렸죠. 기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지역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구름이 형성됨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은 지역 디귿에서가 지역 니은에서보다 조밀하다인데요. 이것도 교환교시됐죠. 자, 이것도 니은이 더 조밀하죠, 디귿보다. 그래서 2번인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판의 경계에 대해서 나타낸 문제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프리카로 이제 수렴해서 그 침강하는 그 베니오프대, 그러니까 기역 부분이 베니오프대를 보여주고요. 나에서는 아프리카의 그 발산형 경계인 발산형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무조건이죠. 베니오프대가 베니오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침강을 하면 할수록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 해양판이 섭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니은의 하부에서는 외핵과 멘틀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거기가 판의 경계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그 판이 발산되는 원인은 이제 열점 쪽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니은 하부에는 열점 상승 플룸이 있고 상승하는 이제 플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룸은 외핵과 멘틀 사이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니은이 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귿 선지에서는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깊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니오프대 형성으로 인해서 대륙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진원의 평균 깊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계 은하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은하가 여기서 나오네요. E0형과 SB형
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로형은 타원 은하인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SB 은하는 이제 나선 은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특징으로는 나선 은하는 이제 젊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성간 물질이 많으므로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은하의 별들이 이제 모여서 성간 물질들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의 총 질량, 이제 연간 생산된 별의 총 질량인데, 그 시간이 이제 그 0년에서 10억 년까지 A가 많은 별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별의 생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므로 이거는 타원 은하인 E0형 은하인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이가 많은 별이 존재량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SB형이 그러면 B가 되는 것인데, 꾸준히 계속 성간 물질에 의해서 새로운 별들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별의 생성과 그 나이가 젊은 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B의 기억 선지를 들어가면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맞죠? 니은 선지 들어가면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T1일 때 A가 B보다 크다. 그래프 해석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죠.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B의 평균 표면 온도는 새로운 별들에 의해서 되게 상대적으로 타원 은하에 비해 높은 성질을 갖고 있고, 타원 은하는 T2 시간 정도 되면 이제 다 별들의 나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쵸,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란빛 계열의 빛을 띠게 될 것이고, 그 이제 B는 이제 그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색 계열의 그 은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음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마전선. 요즘에 또 가을 장마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바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쵸? 바로선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공기로 우리나라를 공급한다. 그냥 자명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125 이스트에서 장마전선은 지점 A와 지점 B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지점 A하고 지점 B는 그 위도 40도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 30도대에 이제 구름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한랭전선의 뒤쪽하고 온난전선의 앞쪽에 그 장마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가 아니라 그 아래겠죠. 그쵸? 안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게 되는 것이고,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에서는 적외 영상이기 때문에 그 회색 빛깔이 찍히고 있는 게 지금 최상부 부분의 구름인데, 회색 빛깔일수록 이제 온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A 부분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에 들어가면 또 별의 표면 온도와 이제 주기율성 뭐 이런 관계도를 가져온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역의 특징을 자세히 봐보자면요. 기역은 6000도의 그 반지름이 태양이랑 크기가 비슷한 반지름을 갖고 있는 별인데요. 이걸 그냥 주기율성이기 때문에 그냥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짐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자면, 기역 선지에서 기역이 주기율성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 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제 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는 주기율성 단계를 벗어나면 주기율성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 핵에서 CNO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제 PP 순환 반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색 외성까지 행성 상승이 되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은의 중심 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제 태양의 질량보다 한 3.3배? 여튼 태양 질량보다 크게 된다면 중심 핵에서 이제 대류 핵이라고 저 태양과 다른 이제 핵의 그 모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또 디귿 같은 경우 디귿 선지에서 디귿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된다인데 표면 온도가 4만 켈빈이고 반지름이 주계열성일 때 태양의 16배면 이게 백색 외성이 아니라 중성자별이나 이제 뭐 초신속 폭발해가지고 블랙홀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먼저 나는 원래 이 TS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이 특징들을 그 B와 C의 특징들을 간단히 찍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C가 되겠죠.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선지 강물의 유입으로 A의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맞죠?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딱 그 지도를 보시면 염분 그래프에서 그 등 염분선이 엄청 조밀조밀하죠. 그래서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자, 제가 찍어놓은 왼쪽은 이제 B가 되고 오른쪽은 C가 되는데 밀도는 C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B가 C보다 작아요. 네, 맞습니다. 수온만을 고렸을 때 산소의 기체 용해도가 B가 C보다 작다. 하지만 온도가 B가 더 낮죠. 그러면 이제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B가 C보다 작은 게 아니라 거꾸로죠. 교환교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13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잠깐 바뀌었죠. 이제 마우스가 있어서 좀 편하게 필기할 것도 있으면 약간 옆에다 첨가적인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많이 보셨던 그 뭐죠? 대륙과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로 나타내면서 용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억 선지를 보면 A에서 A 프라임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그래서 A에서 A 프라임까지 생성되는 게 이제 63%짜리 그 SiO2 함량이 갖고 있고 B에서 B 프라임까지 만들어지는 이 압력 감소액이 형성되는 거는 감람암질 암석이 주로 용융되기 때문에 52%의 SiO2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63이 52보다 크기 때문에 기억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B에서 B 프라임 과정으로 상승하는 물질은 주위의 온도보다 높다. 그러니까 압력 감소하면서 이게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디귿 선지에서 약간 생소한 선지가 나오는데요.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틸 물질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분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니은에 있는 이 실선을 보시면요. 니은 실선 얘가 멘틀에 물이 공급되었을 때 용융 곡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하고 그 교점하고 그 대륙 부분의 그 교점을 찾으면요. 해양 지하 온도 분포를 먼저 그 50km 근처에서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은 게 아니라 거꾸로 대륙 하부에서가 해양 하부보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자, 이제 14번 문제 푸는데 제가 HR도를 하나 띄워갖고 왔습니다. 이제 초고성, 거성, 주결성 중에서 저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 분광형을 알았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주결성입니다. 주결성은 HR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지름이 작고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높아지는 대로 아니면 절대 등급이 높아지는 대로 광도가 그냥 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에서 볼 수 있다시피 M에서는 플러스 9.2등급인데 꾸준히 등급이 분광형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감소하는 거죠. 밝기는 상승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이제 주기열성인 V 광도 계급, 그러니까 5번 광도 계급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바로 니은으로 들어가자면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이 몇일까요? 플러스 0.6 G0 별이겠죠.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아니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M0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가 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둘의 표면 온도는 다르고, 표면 온도는 G0가 더 높죠. G0가 더 높은데 그 M0가 절대 등급이 똑같아요. 그걸 보면요, M0가 마이너스 4.5등급을 띄우려면 그만큼 G0보다 반지름이 크겠죠. 그래서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은 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그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온 이 순서 같은 거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암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기억선지에서 나가 가보다 온도 편차의 형태가 더욱 세밀해 보이는 것을 관측 기술이 발달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들리죠? 이게 세밀한 만큼 그만큼 관측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빛을 통하여 현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데, 빛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2.7 켈빈의 전파가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 이게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B의 온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급팽창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급팽창 우주론을 지지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2.7 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근거로 있었죠. 그러므로 우주의 급팽창이, 그쵸, 급팽창 우주론이 정당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